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댓글로 엔캠 요청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엔캠을 좀 볼 건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이랑은 이제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다른 2차전지 종목들, 24년도에 이제 급락이 나올 때 유일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엔캠이에요. 반대로 이제 23년도나 22년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급등이 나올 때에도 이제 박스권 내에서 질질 끌던 게 이제 엔캠인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실적이나 그런 기대감보다는 이때 당시에 이제 23년도 이후에 이제 24년도에 엔캠만 이제 다른 2차전지 종목들 죄다 빠질 때 엔캠만 이제 올라갔던 이유가 23년도 말에 미국에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안에 이제 FEOAC라고 해외 우려 기업 세부 규정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요지가 이제 중국이나 뭐 러시아, 뭐 이란, 북한 이런 적대적인 나라에서 FEOAC가 지정하는 이제 25%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가 만든 배터리 부품을 쓰면은 전기차 보조금을 죄다 이제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전체에서 이제 전액을 뽑아내는 탑3 업체가 죄다 이제 중국 업체들인데, 이 기업들이 이제 FEOC 규제에 걸리면서 미국 내에서 이제 제대로 사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대체제로 언급이 됐던 게 이제 엔캠이에요. 엔캠 같은 경우에 다른 이제 전액 관련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엔캠이 거의 독점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이 이제 죄다 빠질 때 급등이 쭉 나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다른 뭐 2차전지 종목들 죄다 이제 빠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강하게 붙다 보니까 매수세 매수가 붙으면서 엄청난 이제 과열로 인한 이제 급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엔캠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실적을 보면은 실적이 뭐 제대로 잘 나왔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엔캠이 그나마 이제 가장 실적이 좀 잘 나왔던 구간이 이제 22년도인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도 매출 자체가 이제 한 5천억 조금 넘어가고 영업이익은 한 150억 정도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한 154억 정도. 마진 자체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한 3% 정도 수준이었는데, 뭐 5천억 대비 150억이면 그렇게 뭐 엄청 잘 번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하지만은 일단 어쨌든 간에 일단 흑자 수준이었고, 23년도 들어서 매출이 이제 한 4,200억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0억대로 거의 뭐 30억이면은 간신히 이제 적자만 면했다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제 뭐 이익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죠. 이제 가장 충격적인 건 이제 24년도 주가가 거의 뭐 6, 7배 올라갔던 24년도에 매출액 자체가 이제 한 3,600억 정도로 엄청나게 줄어들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제 650억 정도, 오히려 이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적자로 전환하면서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이 이제 죄다 빠지는 와중에 오로지 이제 그 전액에 대한 독점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때 이제 뭐 강한 세력들이 붙었던 것 같아요. 급하게 이제 올라가고 빠질 때도 이제 조정폭이 워낙 크게 나오다 보니까 다른 2차전지 종목들 밀리면서 고점 찍고 그대로 이제 밀리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실적 자체도 뭐 잘 나왔던 게 아니다 보니까 오로지 이제 독점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해서 급등이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적자.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도 지금 25년 1분기부터 지금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한 2,200억 정도, 여전히 이제 적자가 마이너스 650억 정도 진행 중이고, 4분기에도 뭐 엄청난 반전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한 적자가 한 700억 전후 이 정도 수준으로 될 것 같아요. 매출 자체도 뭐 한 2,500억에서 뭐 2,800억대 정도, 이 정도 수준인데, 엔캠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이 올해 5월달부터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한 거 대비해서 여전히 이제 지지부진한 이유가 실적이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올라갈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올라가는데 뭐 올라갈 만한 이제 그림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은 전액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나 EV, 전기차 EV나 ESS 이런 셀 출하량에 민감하게 따라가는 업종이다 보니까 22년도까지는 글로벌 전기차 증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전액 수요도 같이 이제 따라 올라갔는데, 23년도 들어서 이제 전기차 완성차들이 가격 인하하고 뭐 보조금이나 이런 가격 경쟁 때문에 이제 재고가 이때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같이 이제 전액에 대한 주문도 같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수요 자체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가뜩이나 실적이 그렇게 뭐 크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당연히 이제 수요도 빠지니까 같이 빠지죠.
거기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업체들이 이제 LFP 중심으로 가격을 거의 뭐 덤핑하다시피 던지면서 글로벌 전액 단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내려갔어요. 단가는 이제 빠지는데 그동안에 이제 투자했던 공장이라든지 이런 고정비들은 계속해서 나가죠. 가뜩이나 이제 공장을 돌려서 제품을 찍어내도 마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적자인데, 거기다가 이제 가동률까지 낮추면은 고정비는 또 그대로 이제 또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어가지고 당연히 이제 뭘 해도 실적이 안 나오는 지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답답한 수준인데,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엔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올 때 이 기대감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장을 한꺼번에 이제 여러 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자금 조달을 전환사채를 쓰면서 23년 말부터 해가지고 부채 비율이 저때 한때 이제 한 400% 이상까지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24년, 25년도 들어서 일부 전환사채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물량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이제 물량이 이제 털면서 빠지는 오버행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뭐 굉장히 뭐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NKM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거의 평단이 한 15만에서 한 14만원 전후 정도 돼요. 14만에서 15만원대 이 사이 때 이제 물리는 구간이 거의 평단이고, 최고점에 물리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이상까지도 되겠죠. 그래서 거의 뭐 기본이 이제 반타작 이상인데, 그나마 좀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은 회사 자체가 당장에 이제 뭐 주가가 여러 가지로 이제 살아날 기미는 안 보이지만은, 이제 유일한 이제 희망은 지금 북미 쪽에서 엔캠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해액이 미국 이제 IRS로부터 AMPC라고 첨단 제조세액공제 대상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이걸로 들어가면서 23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98억 정도, 24년도에는 한 160억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45억 정도 이제 세액공제를 좀 받았는데, 이렇게 이 세액공제 받는 게 2032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장이 되면서 못해도 한 2030년까지는 세액공제 비율이 한 75% 수준으로 이어지고, 이거를 이제 기점으로 북미 쪽에서 매출 자체만 일정하게 나오면은 세금으로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거든요. 세금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많이 떼다 보니까 영업 이익만 실적만 잘 나와주면은 이익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구조인데, 엔캠 같은 경우에 이제 북미 쪽에서 나오는 이제 전액 매출이 22년도에 이제 115억 정도, 23년도에 한 845억, 엄청나게 이제 급증이 나왔고, 24년도 같은 경우에 2230억 수준으로 매 해마다 계속 늘어났습니다. 22년도에서 23년도에 거의 뭐 6배 이상이 증가하고, 23년도에서 24년도에도 거의 뭐 2배 이상이 이제 급증이 나왔는데, 이제 같은 기간 북미 쪽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2년도 마이너스 한 300억대 적자에서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50억,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90억 정도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되었고, 올해 1, 2분기만 놓고 봤을 때 이제 한 91억 정도 흑자가 났어요. 북미 이제 매출 영업이익만. 그래서 북미 쪽 그 실적이 좀 전체적으로 이제 커진다면은, 다른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적자지만은 특정 지역, 이 북미 쪽 지역에서 이런 이제 정상적인 이익 구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쪽 캐파가 커지면은 엔캠이 이제 유일하게 좀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SS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북미나 중국 중심으로 이제 LFP, ESS 이런 전액이 지금 엔캠에서 아예 할 때마다 이제 강조하는 건데, 뭐 항상 보면은 중국 이제 3분기 전액 출하량이 이제 2만 1000톤인데, 그 중에 한 70% 정도, 한 14,500 정도, 14,500톤 정도가 이제 ESS 쪽, ESS LFP 전액이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 자체가 이렇게 뭐 크진 않는데, ESS에서 이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ESS 쪽 이제 전액 관련 수요가 조금씩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좀 증가를 하면서 수급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 전액만 아니라 이제 NMP라고
전극 코팅용 용제인데 이거를 이제 리사이클링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RNMP라고 리사이클링하는 이 NMP를 이제 리사이클링하는 건데 지금 올해 이제 3분기부터 내년 이 RNMP 생산을 이제 2만 톤, 그다음에 27년도에는 이제 4만 톤까지도, 28년도에는 6만 톤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한 해에 2만 톤씩 증설한다라는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 세계 공장에다가 이 설비를 깔아서 전국 공장에서 나오는 이제 폐 NMP를 이제 수거해가지고 다시 이제 리사이클링해서 고객한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다시 이제 순환을 하는 그런 최대한 이제 아껴서 쓰겠다는 건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 리사이클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액보다 마진이 이제 높게 잡혀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제 캐파가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이쪽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엔캠은 실적도 안 좋고 당장 이제 올라갈 만한 언덕지가 뭐 크지 않지만은 그나마 이제 희망 회로를 좀 돌려봤을 때 올해 지금 뭐 수준이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벌써 이제 적자가 한 마이너스 한 650억 정도 되고 4분기까지 합치면 한 700억 전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26년도에 그나마 이제 보수적으로 조금 잡아서 매출이 한 4,200억 정도 나와주고 영업이익이 그냥 간신히 이제 흑자 전환할 정도만 한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흑자만 좀 되더라도 26년도에도 뭐 여전히 답답하겠지만은 27년도에 이때 이제 27년도부터 이제 리튬이온 공장이라든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보니까 27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거든요. 27년도에는 이제 기대 실적이 뭐 5,500억 정도. 엔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증권사 컨센서스도 없어가지고 추정치가 거의 뭐 없다시피 합니다. 그동안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예상치가 이제 그냥 무난하게 나온다면 한 5,500억에서 잘 나오면 한 6,000억 정도 매출 이 정도고 영업이익은 한 250억에서 한 잘 나오면 한 300억 정도 중립적인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까지 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전반 뭐 전기차라든지 ESS 증설이 좀 더 지연되거나 다른 이제 막재가 끼거나 하면은 당연히 뭐 더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에코프로나 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다른 뭐 포스코퓨처나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먼저 이제 치고 올라가고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 라인 때까지 올라갔을 때 엔캠 같은 경우에도 뒤늦게 이제 후발주자로 천천히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이런 이제 거의 기대감으로 과열 수준으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장중 대응이 중요한데 워낙 뭐 되돌려주는 구간도 없고 중간중간에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갈 때 11월 달에 오히려 이제 저점을 찍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추매 사인을 잡기에도 굉장히 지금 까다로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엔캠 들고 계신 분들은 깔끔하게 이제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교체하는 게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더 손실 복구하는데 더 빠를 수 있지만은 워낙에 이제 평단도 높고 손실이 커서 쉽게 이제 손절이 안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이제 저점 구간에서부터 평단을 좀 낮춰가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제 복구하는 전략으로 좀 끌고 가신다면은 최대한 이제 손실을 좀 줄이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엔캠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평단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이제 엔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틈틈이 참고하셔가지고 목표 하시는 주가까지 잘 끌고 가시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빠르게 이제 다른 종목으로 이제 손실 복구하면서 수익 실을 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물을 타서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이제 수익 실할 때마다 비중을 깎아내면서 수익 실을 한 것만큼 비중을 줄여나가거나 그런 이제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 급등 나온 종목들로 수익 실할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 나가면서 좀 정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중 대응이 중요하다 보니까 텔레그램방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텔레그램방 참여하셔서 수익 대응 하시는데 이제 도움 받아가시고 참여 방법은 이제 유튜브 보시면은 하단에 더보기란 있습니다.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100% 무료로 진행 중입니다. 부담 없이 참여하시고 장중에도 이제 텔레그램방 통해서 장중 라이브 진행하니까 궁금하신 종목이나 이제 질문사항들 그쪽에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시원하게 또 급등 나오라고 긍정적인 기분 담아서 계좌 상승을 위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종목이나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